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로 바삐 지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이에요. 요즘 한창 승진 시험 준비 중이라서 가뜩이나 바쁜 회사 생활이 더욱 바빠져서 잠도 줄여가며 지내고 있는 판국이지만 그래도 제 전공을 살려 원하던 곳에서 일하고 있기에 마음 많은 기운이 넘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도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주변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는 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랍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저 연애만 할 때와 결혼을 염두하고 사람을 대해보니 정말이지 천지 차이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그런 년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래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눈치 빠른 여러분들께서는 대강 짐작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결혼 준비 과정이 결코 순탄치 못했다는 사실을요. 네, 저 결혼 준비하면서 제법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저보다 이르게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로부터 결혼 준비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숱하게 들어왔어요. 저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한 결혼 준비였으나 현실의 벽은 참 가혹하더군요. 저와 결혼을 준비했던 예비 남편은 연애 때 저한테 참 잘했어요. 저 혼자만 그런 팔불출 같은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연애를 지켜본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다들 입을 모아 그 사람을 칭찬하곤 했으니 저만 그리 느낀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평소 씨는 언제 봐도 인형이한테 참 다정하네. 벌써 연애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태워다 출퇴근시켜주는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진짜 복 받았다 인형씨. 그 사람 자취하던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30분은 걸렸습니다. 그 사람 회사는 예비 남편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를 회사로 데려다주고 도로 예비 남편 회사로 가려면 20분은 더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 출근시켜주겠다고 그 바쁜 출근 시간에 10분이면 갈 수 있는 회사를 50분이나 돌아서 다닌 거였죠. 저도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잖아요. 그 시간이면 30분은 더 아침에 눈 붙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출근시켜줬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기에 초반에는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형서 씨, 정말 안 그래도 된다니까? 가뜩이나 바쁜데 어떻게 매일 날 데려다 줄 수가 있겠어. 진짜 그만해도 돼. 나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자꾸 말려. 그렇지 않아도 평일에는 둘 다 회사 출근하느라 데이트할 시간도 빼기도 어려운데 나한테는 이게 데이트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출퇴근 시간이라도 저한테 양보해 주세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서 저렇게 말하는데 저도 못 이기는 척 예비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사실 둘 다 바쁜 직종군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일에는 시간 빼기가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나한테 이런 정성을 쏟을 만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근이야 각자 회사 상황에 따라 시간이 들쭉날쭉하니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다 해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올 때가 잦았습니다. 그렇게 출퇴근을 다 예비 남편이 시켜줄 때면 그 사람 입장에선 저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이나 빼서 쓰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곧 그 사람의 애정을 확인하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였죠. 몇 번이나 연애를 해보았지만 저 사람만큼 제게 지극정성인 사람은 없었기에 저 역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마침 둘 다 30대를 맞이하여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 사람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단 한 채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연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텅서 씨야 우리 부모님은 이미 다 배웠잖아.
우리 집이야 부모님 말고는 딱히 더 인사드릴 것도 없고 다른 친척들이야 결혼식 때 인사드려도 충분하니까 내가 자기 집에 인사드리는 게 문제지. 아버지는 외아들이셨고 조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외갓집이 포항에 있기는 했지만 외조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외삼촌 한 분만 계셨는데 평소에도 교류가 그리 잦은 편은 아니셨습니다. 외사촌 결혼할 때도 식장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마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게다가 저희 연애하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예비 남편은 수도 없이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고 있던 예비 남편과는 달리 저는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독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비 남편은 매일 아침 저를 출근시키려고 태우러 올 때마다 저희 본가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3년 연애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마주치지 않는 게 더 놀라울 일이었죠.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식사 초대도 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 본가로 예비 남편이 방문하는 날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꽤 긴 시간 검증을 거쳐 암묵적으로 저희 결혼을 진작에 허락하신 상태였어요. 우리 부모님이야 나 좋다고 하시면 당연히 오케이 하실 거야. 누나 결혼할 때도 쿨하게 보내주셨거든. 자기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거야 형사 씨 생각이고 부모님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아? 귀한 아들내식 데려간다고 나 눈엣가시처럼 색안경 끼고 보실지? 아, 인혁씨,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거 진짜 무섭구나. 별소리를 다 한다 정말. 내가 무슨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웃어넘기는 예비 남편이었지만 저는 정말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서 이미 사위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는 것과는 달리 저는 명절 때 예비 남편 편으로 예비 시댁에 선물 보내드린 후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통화하실 때 곁다리로 짧게 인사드린 것 외에는 시댁이랑 아무런 접점이 없었으니까요. 그 잠깐 통화 몇 마디 한 걸로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안 들어 하실지는 알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들 치워서 속 시원하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 모를까? 우리 집에서 자기 박대할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제가 하도 걱정이 많으니 저를 안심시키겠다고 예비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지만 좀처럼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집에 먼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형식을 갖춘 것일 뿐 사실상 평소 주말에 예비 남편을 식사에 초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에서는 예비 남편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간 얼굴이야 많이 봤지만 이제 진짜 사위가 된다고 생각하니 딸 남자친구라고 볼 때랑은 감회가 남다르구만. 지금까지 우리 인연이 안 걸 보면 결혼해서도 우리 딸 서운하게 할 일은 없을 테니 그저 지금처럼만 지내줘 유서봐. 아이쿠, 여부가 있겠으니까 장인어른. 어느새 호칭까지 자연스럽게 바뀐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제가 정말로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유서방 본가는 충주라고 했지? 부모님 두 분 다 거기 계신다고? 예, 저도 고등학교까지 충주에서 다녔고 친가 외가 친척분들도 다 충주에 계십니다. 듣기로는 외조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작고하셨고 조모님께서 계신다고? 예, 저 어릴 때 할머니께서 돌봐주신 적이 많으셔서 등록한 사이예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본가 식구들이 다 충주에 계시면 명절 때 말고는 자주 보기가 어렵겠구만.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워낙 잘하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싹싹하게 잘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제법 점수를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저희 부모님한테 또 다른 속내가 있으셨더라고요. 자고로 시댁은 가급적 멀리 있는 게 좋아. 요새 아무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고는 해도
아직 시댁은 시댁인 거야. 결혼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남자 쪽 집안에 눈치 볼 일 많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시니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긴 하다만, 그분들 성정이 어떨지 모르니 미리 조심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 신경 쓸 친척들 너무 많은 것도 우리 딸 고생스러울까봐 걱정이었는데, 본가 내려갈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테니 그건 다행이다 싶다. 친척들이랑 가까운 데서 뭉쳐 사는 사람들이면 본인이 안 그렇다고 해도 말이라도 한마디 더 보태는 사공도 많을 거고, 그러면 괜히 없는 분란도 생기게 마련이야. 우리는 유서방이 너한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본가가 이쪽이 아니라는 게 더 마음이 놓였어. 역시 결혼에 사신 세월이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 저랑은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저 당장 시댁이 인사갈 일만 걱정이었는데, 혹시 저와 시댁이 상성이 잘 맞지 못하더라도 부모님 말씀처럼 자주 볼 일이 없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겠죠. 에이, 설마 그분들이 절 못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형서 씨도 걱정할 것 없다고 했고 저번에 통화했을 때도 서로 얘기 잘했는데요, 뭘. 얘는 유서방이야 자기 부모님한테 그럼 설마 나쁜 소리 하겠어? 너 남자가 우리 엄마는 안 그런다는 소리는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슬그머니 흘겨보는 어머니셨습니다. 헛기침을 하면서 어머니 눈치를 보신 아버지를 보니 순전히 어머니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싶었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멀지 않은 곳에 사셨거든요. 그럼에도 돌아가시기 직전을 제외하고는 아들 내외한테 의탁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때야 분가가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시댁과 합가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 장가 보냈으면 자기 가정 이루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한 번도 합가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연세 양반들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제법 괜찮은 시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만도 않았나 봐요. 하긴 저야 손녀니까 다정하셨던 그분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을 수도 있죠. 혹은 비교적 훌륭한 시댁이었던 저희 조부모님 같은 분들을 시부모님으로 모시는 것조차 녹록하지 않을 정도로 시댁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려운 대상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봐도 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서 결국 저 역시 시댁은 멀리는 편이 낫다는 부모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순서가 끝났으니 다음은 드디어 시댁 차례였죠. 처음 보는 분들의 처음 가보는 지역에 제 나름대로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긴장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예민한 편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걱정을 꼭 돼도 어제 엄마가 전화 와서는 인형씨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장까지 보셨다니까. 며느리 타박할 생각이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우리 집에서도 자기는 귀한 손님이야. 그러니까 긴장 풀고 오늘은 얼굴이나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자. 그래, 알았어. 이따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야겠다. 그래, 저렇게 나 생각해서 음식까지 준비해 주신다는데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 뵙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큰 나머지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것이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렇게 충주에 위치한 예비 남편의 본가가 가까워진 무렵이었어요. 오늘은 본가 식구들만 뵙기로 했지? 아버님이랑 어머님 말이야. 할머니도 같이 계시지. 손주 며느리 보신다고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몰라. 친척분들은 다음에 뵙기로 하지 않았어? 자기 오랜만에 내려온다고 할머니께서도 본가로 오시기로 한 거야? 아, 그게 말이야. 답지 않게 말에 뜸을 들이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한 낌새가 확 끼쳤어요. 왜? 무슨 일인데? 사실 부모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계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소리는 이런 방구도 없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야 뭐 이야기하는 걸 빼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 소리를 왜 이제야 해? 진작했어야지. 아, 나도 한다 하다가 그만 깜빡했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따로 지내시다가 최근에 합가하시기라도 한 거야? 자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잖아. 아니, 실은 우리 부모님 결혼하실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시작하셨거든. 나도 할머니랑 쭉 한 집에서 살았고.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된 것처럼 꽁꽁 싸매다 이제야 얘기를 한답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껐다고 뭐라고 하기라도 한대요? 그동안 어릴 적에 할머니가 키워주셨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대체 왜 안 한 거래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던 건 그 사실을 시댁에 결혼 전 첫 인사 오는 길에 시댁 코앞에 다다라서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건 자기가 잘못했어. 다른 때도 아니고 자기가 본 거 거의 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자기 나 두고 봐. 시댁에 들어가기 전부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 두 분 인사드리는 거 시할머님 한 분 더 계신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그거고 예비 남편이 그 심한 건 그 심한 거였습니다. 덕분에 시댁에 첫인사 드리러 간다는 긴장감은 순간 싹 달아나 버렸어요. 아직 기분이 나아진 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예비 며느리 인사드리러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시댁 어르신들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그동안 우리 형사가 자기 여자친구를 그렇게 꽁꽁 감춰두고 한 번 보여주지도 않더니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그랬나 보네. 네, 과찬이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고우신걸요. 아가 난 건 화가 난 거고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들께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예비 시댁은 집안 곳곳이 잘 가꾸어진 단독주택이었어요. 제가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아파트보다야 손봐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곳이 훨씬 많다는 건 주워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갈하게 집을 관리하려면 품이 적지 않게 들겠다는 것도 익히 짐작이 갔죠. 그리고 이 집을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애를 쓴 게 예비 시어머니일 것이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커다란 상 두 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상에 갖가지 산의 진미가 가득 담긴 접시가 미어 터질 듯 꽉 차 있었어요. 성다리가 부러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였죠. 저희 집은 음식은 딱 먹을 만큼만 하자는 주의라 절대로 이렇게 음식을 늘어놓고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손님 대접 받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야, 어디 보자. 우리 손주 며느리로구나. 아이고, 곱다. 손녀가 따로 없네. 할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야. 시장하지? 얼른 밥부터 먹자꾸나. 버선발로 뛰쳐나오신 예비 시할머니는 그리 귀히 키우셨다는 당신 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손부터 덥석 잡으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인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 손님상 앞 가운데 자리를 앉혀줬습니다. 제대로 인사부터 드릴 생각이었는데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그러시니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비 시어머니 눈치를 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식사부터 하면서 얘기해요. 예,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더운 불 앞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냐, 고생은 무슨. 우리 집은 손님 오면 이 정도는 해. 더군다나 우리 귀한 손주 며느리 오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애미야,
내가 탄치 음식이라도 2가지 더 하자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어요.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예비 시할머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타박에 제가 더 당황해서 예비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 앞이라 그런지 표정 관리를 하시려고 제게 웃어 보이시는 예비 시어머니였으나 제 앞에서 시모의 타박을 받고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으셨겠죠. 제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자니 눈치를 보던 예비 남편이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며느리 볼 생각에 신나서 오늘 힘 좀 쓰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자기야, 먹자.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해. 평생 시모 밑에서 상의만 하신 분답게 요리도 수준급이신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솔직히 체할 것 같았어요. 사내진미도 내 마음 편할 때 맛있는 거지 불편한 자리에서는 마시는 음식도 다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처음 내려온 예비 시댁에서 시작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시집살이하는 모습을 직관했는데 밥이 잘 넘어가면 그것도 이상한 노릇이겠죠. 그런 제 기분은 상상도 못하시는지 그저 처음 보는 손주 며느리감에 기분이 들뜨신 예비 시할머님이셨습니다. 집에 어른이 계시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며느리 보는 당사자인 예비 시어머니보다 시할머님 발언권이 훨씬 세다는 게 실감이 확 날 정도였어요. 아이고, 봐도 예쁘다. 우리 형서가 어디서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만나서 색시로 얻었을꼬? 아이고, 기특해. 그쵸, 할머니. 우리 인혁씨 너무 예쁘죠? 아이고, 이놈, 벌써부터 색시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예비 남편과 시할머니와는 달리 점점 말이 없어지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조 인간이 평소에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오늘따라 왜 저러나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럴수록 저라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민망한 마음을 무릅쓰고 예비 시어머니께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어쩜 이렇게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은 무슨,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만날 이런 것 뿐인데.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씨가 너무 좋으신걸요. 성격에 맞지도 않는 아부가 먹혀드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안색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동안에도 예비 시할머니와 예비 남편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집에 올 때 인사를 주고받은 이후로는 묵묵히 식사만 하시고 계신 예비 시아버지셨기에 두 사람 말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두 예비 시부모님을 보자니 평소에 이런 일이 아주 흔한 것 같았어요. 대강 집안 분위기가 짐작이 갔어요. 오늘 식사 너무 맛있게 잘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요. 조심히 올라가요. 내 조만간 한번 올라갈게. 이리 가서 서운해 어쩌노. 아가 조심해서 잘 올라가거라. 온 시댁 식구들께 인사드리고 예비 남편 차에 올라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예비 시어머니 눈치에 대화에서 소외된 예비 시어머니 눈치에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괜찮아? 많이 긴장했어? 제 눈치를 슬슬 보며 말하는 예비 남편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정산 못한 게 남아있었죠. 형사씨, 할머니 모시는 거였으면 얘기를 해도 진작했어야지. 바로 집 코앞까지 와서 이렇게 툭 던져도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니, 나는 정말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당신한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나 봐. 그동안 어릴 적 얘기할 때 할머니 얘기 나온 게 얼마인데 같이 산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것도 자기랑 평생 같이 사셨다면서. 진짜 미안하다니까.
근데 나 좀 서운하려고 그래. 내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혼날 일이야? 자기 이상한 데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네? 그리고 사실 왜곡하지 마. 내가 지금 자기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화내는 거야? 할머니랑 평생 같이 살았는데 그걸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다가 결혼 첫인사 가는 길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화내는 거지. 그것도 집 다 와서는. 입장 바꿔서 내가 그랬어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겠어? 자기도 잘못했다 싶은지 입을 꼭 다무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와서 이렇게 싸워봤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애써 화를 꾹꾹 눌러가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야 충주 본가에 시부모님만 계시든 시부모님의 시할머님을 모시든 크게 바뀔 거야 없지. 우리 사는 데서 거리도 떨어져 있고 어차피 충주 내려가면 시부모님이든 시할머님이든 다 뵙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두 달 연애한 것도 아니고 3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당일에야 통보받으니 당황스럽지 않겠어? 최소한 인사드려 내려오기 전까지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했을 거 아냐. 안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올라오는 내내 어색한 기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심초사 저를 기다리셨던 부모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그래, 어른들께 인사는 잘 드렸어? 어떤 분들이셔? 뭐 사람 한 번 보고 안 와. 인사 잘 드렸어요? 영 밍숭맹숭한 제 대답에 부모님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으나 이미 늦었죠.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서 좀 자면서 피로를 풀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부모님 손에 이끌려 거실 소파 위에 앉혀진 다음이었습니다. 왜? 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잘 안 됐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너 반응이 왜 그래? 어차피 알게 되실 거 더 미룰 이유도 없고 제대로 대답 안 했다간 몇 날 며칠을 들들 볶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공가에 시할머님이 같이 사시더라고. 너희 시부모님 사시는 집에? 새로 모셨나? 아니, 시어머니 시집 올 때부터 같이 살았대요. 형사씨 평생 같이 살았다네요. 뭐? 시할머님이랑 학가에 살았단 얘기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 시댁 다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하던지. 대번에 저희 부모님 안색이 싹 바뀌셨어요. 올라오는 길에 차원 공기가 너무 서먹해서 내가 예비 남편한테 너무했나 싶었던 생각이 싹 달아났습니다. 거봐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 그런 숨겨서 듣고 올 것도 없는 걸 숨기는 겁니까? 그전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렇다니까. 아니 그동안 할머니 얘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는 얘기를 안 해? 그게 뭐 그렇게 숨길 얘기라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얘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주고받는 눈길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두 분만 아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 뭔데? 너 도망갈까 싶어 그랬나 보다. 뭔 소리래요 그게? 집에 3대가 같이 산다고 하면 요새 어떤 여자가 좋아라 시집가려고 들겠어. 지금이야 네가 결혼하기로 하고 인사까지 내려가는 마당이니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급하게 얘기를 한 거겠지. 유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우미한 데가 있네.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둔해도 여간 둔한 게 아닌가 봐요. 하긴 다시 생각해보니 부모님 말씀이 그럴듯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자기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감췄다는 것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연애 시작하기 전에 저 사람 집이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선뜻 결혼 상대로 생각했을까 싶어졌죠. 그러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 딴소리라도 할까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걸 일부러 감췄다는 거야.
그게 뭐, 그 소리 듣고 나면 안 그런 사람보다 불리할 수야 있겠지. 근데 내가 시댁으로 들어가 살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할 건 없잖아. 사람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떨어져 지낸다고 영영 떨어져 지낸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냥 반들도 더 나이 들고 힘들어지면 당연히 자식 찾으러 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예민한 편이 더더욱 괘씸해졌습니다. 서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할 시기에 결혼 전에 제게 커다란 불신의 씨앗을 심어주었으니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예민한 편에게 쌓은 부분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연애 초기의 일입니다. 아직은 그리 가까워지기 전이고 결혼까지는 고려해 본 적이 없을 때였어요. 옆자리 동료가 급한 프로젝트 중에 갑자기 시댁 문제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가뜩이나 바쁠 시기에 야근이 길어져서 짜증이 나 있었어요. 새벽이 다 되어 위험하다며 그 시간에 저를 태우러 온 예빈한 편과 집으로 돌아가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툭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시댁에 일이 있어도 그렇지.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하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 누구 사람이 상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난리쳐서 눈치 보고 가는 것 같던데. 아니 애초에 같은 사람한테 뭘 그렇게 꼬리를 말고 들어가냐고. 평소에 동료들한테는 잘도 뻔뻔하게 굴더니.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결혼한 여자한테 가정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남편이 돈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이랑 똑같이 굴려고 드는 건 여자가 이기적인 거야. 뭐야,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형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되게 가부장적인 데가 있었네. 요새 밖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남녀 차별주의자라고 여자들한테 돌 맞아.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인데 나는 행여나 그러고 살 생각 없으니까 결혼해서 여자 틀어지고 살 생각이면 딴 사람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아니야, 내가 실언했어. 나도 오늘 일이 많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그 비슷한 소리를 입도 뻥긋 안 하기에 그러고 그냥 넘어본 게 화근이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인 사람인데 결혼했다고 돌변할까 싶었는데 애초에 결혼이 목적이었다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나니 다시금 저런 기억도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져서 제가 며칠 연락을 하지 않으니 애 같았는지 예빈한 편이 먼저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인영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느라 인영씨 당황스러울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 앞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꼭 자기한테 미리 얘기할게. 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솔직히 괘씸한 마음이 다 가시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계속 화만 내기엔 연애 기간 내내 저한테 너무나 헌신적이었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져줄 수밖에 없었죠. 정말 마지막이야? 나 한 번만 더 실망시키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고마워, 인영씨. 그렇게 어영부영 화해를 하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무래도 결혼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제 입장에서도 다방면으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비 남편을 붙잡고 확실하게 약속을 받을 부분은 받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리 말하는데 나는 시댁이랑 합가할 생각 추호도 없어. 무조건 분가야. 이건 형서 씨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도 형서 씨한테 우리 부모님이랑 합가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쭉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야 초주인데 그럴 일이 뭐 있어. 그럴 일 없어. 지역 때문이 아니라 나랑 자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알았다도 그러네. 예비 남편 대답이 썩 시원치 않았지만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합가하자고 한들 제가 싫다면 뭐 어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그땐 진짜 너 죽고 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저희 두 사람이 거주 중인 서울에서 가졌어요. 충주에서는 예비 시부모님만 올라오셨습니다. 예비 시할머님이 차 오래 타는 걸 피곤해한다고 하셔서 두 분만 오셨다더라고요. 이미 양가 부모님들이 통화로는 먼저 인사를 나누시고 결혼에 대한 사항을 조율하셨기에 그날은 서로 얼굴 익히며 식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간 첫인상도 서로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았고 분위기도 썩 괜찮았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으나 시할머니께서 안 계셔서 그런지 예비 시어머니는 전에 뵈었을 때보다 말수도 많으시고 생기가 있어 보이셨습니다. 외아들 결혼시킨다고 생각하니 요새 제가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생각이 참 많아요. 아휴, 왜 안 그러시겠어요, 사돈. 저희도 딸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요즘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답니다. 우리 살다랑은 다르게 이 아이들은 좀 수월하게 시작했으면 싶고 그래요. 아, 그래서 말인데 애들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이건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미 저희 두 사람 힘으로 전셋집을 알아보았고 잔금을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집 얘기가 나오기에는 시기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집이 어디 한두 푼이에요? 쉽게 얘기 꺼낼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긴 저희 부모님도 매한가지셨죠. 갑자기 신혼집을요? 아, 애들이 이미 전셋집 받은 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돈 댁에서는 집을 해주시려고요? 형사한테 말은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봤자 아직 잔금 치른 것도 아니고 전셋집보다야 평수 조금 줄이더라도 자가가 훨씬 낫죠. 안 그래요? 그거야 그렇죠. 갑작스런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으나 집 해주시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담담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 마련해 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혹시 저희가 알아야 할 게 따로 있을까요? 한마디로 신혼집 담보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하긴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선뜻 집을 해주신다는 게 의아하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장에 그 생각부터 드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니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야 아이들 잘 사는 것 외에 바랄 게 더 있겠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왕래가 잦아질 테니 그만큼 새아기가 발걸음을 자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순간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오래동절한 표정으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니 정작 당사자인 그 사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쪽 집안끼리는 얘기가 다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인간이 저번에 그 사달을 내고도 또 이런 짓을. 화가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충주에 계실 텐데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자주는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런 걱정일 날 할 것도 없다. 조만간 우리도 너희 가까운 곁으로 또 올라올까 해. 나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병원 오가기도 쉽지 않고 사람이 나이 들수록 새끼들 곁에 살아야지. 순간 학가 얘기라도 나올까 싶어 신경이 바짝 썼습니다. 지금껏 떨어져 살다가 아들 장가 간다니까 올라온다는 건 또 뭐예요? 이 집안도 며느리 시켜 대리 얻어받으려는 건가 싶어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기서 학가 얘기라도 꺼냈다간 봐라. 확 엎어버리고 결혼이고 뭐고 끝장낼 각오였습니다. 아이들 분가는 이미 시작부터 결정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가를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학가라니요. 애들 신혼집 해준다니까요. 다만 거리가 가까워지니 가족 간 교류도 좀 자주 하자 그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인영이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인영이 네가 매일 시어머니 밥이나 챙겨주면 우리는 더 바라는 것도 없어. 합가시키지 않겠다는 말에 들었던 안도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신혼집 내어줄 테니
저보고 매일 시할머니 밥손이나 하라. 뭐 그런 소리 아닙니까?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발끈하셨어요. 아, 애가 집에서 살이 많은 애도 아니고 매일 직장 다니는 애가 어떻게 시댁까지 가서 시할머님 밥을 차려줍니까? 요리할 줄도 몰라서 제가 밥 해다 먹이는 애를요. 아, 사부인,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모르면 태우면 되는 거고, 솔직히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애들 생각에 큰 마음 쓴 건데, 이 정도는 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겠어요? 제가 뭐 저처럼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 해주는 것 치고는 오히려 요구하는 게 소박한 거 아닌가요? 이거 유서방도 동의한 겁니까? 제 어미 뒤에 숨어 꼴먹은 벙어리던 예비 남편이 저와 제 부모님 눈치를 보더니 우물우물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야 저희 집에서 집 해주신다고 하면 그저 감사하죠. 요새 본가에서 집 해주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말에 결국 제가 참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형서 씨야 그저 감사하겠지. 고생은 내가 할 텐데. 내가 뭐라고 했어?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나 몰래 뒤에서 작당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지. 너 처음부터 이렇게 나한테 다 떠넘길 생각이었어? 형이 하가, 너 지금 말이 좀 심하네? 말이 심한 건 그쪽입니다.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래서 그 잘난 신혼집 누구 명의로 해줄 생각입니까? 설마 이렇게 남의 집 귀한 딸 시작부터 고생시키려 들면서 쏠랑 유서방 명의로 해줄 생각은 아니겠죠. 그 말에 물이라도 끼얹은 듯 예비시댁 인간들 입이 일제히 다물렸습니다. 더 들어볼 것도 없었죠. 속으로 저 인간이랑은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들어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세상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듣자하니 거쳐도 서울로 옮기실 모양인데 돈 들어갈 데가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아이들 신혼집 정도야 저희 수준으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애들 집을 해주시겠다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저희 집에서 돈 좀 있나 싶었는지 그 여자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꼴을 피식 비웃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요. 저희가 집 해주는 만큼 요서방도 거기에 맞는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요. 아무래도 그게 도리에 맞겠죠? 그동안은 저희가 주말마다 타지 생활하는 아드님 불러다가 보양식이며 매번 해먹였는데 신혼집까지 해주면 좀 얘기가 다르죠. 저희도 바라는 거 크게 없답니다. 그저 매주 주말마다 우리 본가에 와서 애 아빠 대신 집 고치는 일 좀 도와주고 식사 준비도 좀 돕고 이거야 뭐 자기 입 들어간 거니까 돕는 것도 아닌가. 여튼 저희 부부가 소일거리 삼아 서울 근교에 주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주말에 집에서 놀아봤자 뭐해요? 살만 찌지. 저희 갈 때 같이 가서 텃밭 작물 가꾸는 소일거리 정도면 거들어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집값 생각하면 그게 이득 아닌가. 지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여자 눈이 살살 약 올리는 저희 어머니 말씀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내려치며 일어나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고작 집 한 채로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머슴살이 시키려고 들어. 내가 그러려고 애 키워 장가 보내는 줄 알아? 그러는 니년이야말로 어지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노예로 취급하고 들어. 방금 니년이 내 딸 20살이 시키려고 한 건 생각도 안 하나 보지.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여편네야. 잘난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결혼도 전에 감히 내 귀한 자식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어. 그 집구석 보냈다가 내 딸 다 말려 죽일 일 있어? 나 너같이 천박한 것한테 내 자식 못 줘?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기세인 저희 어머니 사자후에 그 여자도 바짝 쪼그라들었습니다. 옆에 등신처럼 앉아있던 예비 남편 놈도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눈치를 보았으나 이미 늦었죠.
그 사달을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는 끝난 것 같네요. 파혼에 대한 책임은 단단히 물을 테니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내 귀한 딸 인생에 흡튀기려 했다간 나도 내가 무슨 사자를 낼지 모르니. 그러고는 저희 식구 모두 한 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떴습니다. 뒤늦게 헐레벌떡 튀어나온 예비 남편 놈이 제 앞에 털썩 엎드려 읍소했지만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죠. 아, 인영 씨, 내가 잘못했어.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인영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어떻게든 저희 집 설득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시끄러워? 사내 놈이 제 어미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이런 교활한 짓이나 버려? 너 같은 모자란 놈한테 내 딸 못 주니 당장 꺼져.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번만 더 뒤에서 공작 버리면 그땐 끝이라고.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한테 내 귀한 인생을 쳐박아? 너 같은 건 평생 네 엄마 품속에서 젖이나 먹으면서 살아.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마지막까지 못난 모습에 모래 한 알만한 미련조차 싹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놈과의 결혼은 파혼으로 결론이 났죠. 워낙 그전까지 사이가 좋았기에 저희 파혼 소식에 지인들이 모두 놀랐으나 속사정 전해 듣고는 고맙게도 다들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사씨가 그런 인간일 줄은 어떻게 알았겠니?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었네. 결혼 준비한다고 쓴 돈도 예비 남편 쪽으로 죄다 청구했어요. 이미 소문도 그 사람 쪽에 불리하게 쫙 퍼져서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 인간이 몇 번 더 우는 소리를 해가며 제발 용서해달라 연락이 왔지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가 욕먹을 짓을 한 건 알았는지 마지막 양심이었는지 몰라도 보상도 군소리 없이 다 받아냈고요. 뭐 제가 그딴 인간한테 낭비한 아까운 세월을 생각하면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새 좋은 사람 소개받아 데이트도 시작했고요. 예비 남편놈은 아직 다른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사이로 파혼을 했다는 게 소문이 쫙 퍼졌는데 어느 농먼 여자가 그 집 신모 노릇을 하려고 들겠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여기까지가 제 파혼의 전말입니다. 얘기 끝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